374. 편하게 추가할 거 있으면 하세요. 나머지는 괜찮니? 보자. 364번. 충분 조건. 누가 화살을 맞았니? 누구요? T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요. 그러면 너가 맞아야겠구나. R은 피기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R이 맞아야겠구나. 됐나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Q 안에도 3이 있고 R에도 3이 있어요. 첫 번째, 얘가 만약에 3이라면 A가 3이라면 얘로 시작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3 넣는 순간 R 집합은 3과 3B가 되고 Q 집합은 3 집어넣으면 9 빼기 1은 8. 8과 B인데 당연히 B도 3이어야 돼. 왜? 3이 있어야 되니까 Q여야 되는. 그래서 B도 3입니다. 아, A가 3이 되는 순간 B도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두 번째, 얘가 3이라면 금방 했잖아. 뭘 또 하고 있다. 바보야. 바보.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라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Q집합은 이렇게 돼요. 3과 B가 되고요. R집합은요. A가 2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B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눠서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다시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랑 A가 2가 되면 Q는 다시 쓴다. 3일 때 B가 되는 거고요. R은 2일 때 2B가 돼요. 어쩔 수 없이 R에도 3이 있어야 되니까 2B가 3이니까 B는 2분의 3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2면 3과 B가 되고요. R은 마이너스 2와 맞죠? 마이너스 2B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얘도 3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3이 돼야겠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음수 때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7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풀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366번. 괜찮아? 응? 여기 졸려. 계속 졸려. 더 시끄럽게 해줄까? 싫어? 그것도 싫어? 나 더 할 수 있어. 선생님 자제하세요. P라는 조건이 이거고요. Q라는 조건이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 충분. 누가 화살을 맞았나? 저는 아닌데요. 그럼 네가 맞아라. Q가 맞겠네요. 인정. 그러면 얘 진리집합은 1과 4입니다. 수직선 2에 표시 안 해도 되겠네.
풀게 그냥 2분의 1에 2분의 a입니다. 이 안에 1과 4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1도 성립하고, 그냥 성립하니까 대입하면 돼요. 오쇼, 1 넣으면 2분의 1, 2분의 a. 이게 성립해야 돼요. 이건 당연히 성립하니까 이쪽 성립하니까 a는 2 이상이면 됩니다. 4도 있어야 돼요. 그래? 4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4도 쓸게. 그럼 a는 8. 크다. 동시에 만족한 건 큰 게 답입니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a는 8 이상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374를 갑시다. P라는 조건이 x-a가 2보다 크고요. 9에 4x 빼기 3, 37입니다. 나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누가 화살을 맞았니? 나 P 입장에서 저 아닌데요? 그래, 알겠어. 그러면 Q가 맞으면 되겠지. 괜찮니? 나 P를 구합시다. 나 P는 절대값 x-a가 2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낫겠지? 이상보다는. 푼다. 절대값 풀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입니다. 따라서 a 빼기 2랑 a 더하기 2가 됩니다. 집합의 포함관계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괜찮니? 수직선 그리세요. 얘는 x의 범위가 아니네.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네. 3을 먼저 더하고 3을 더하니까 40이죠? 4로 나누세요. 실제로 x의 범위는 3에서 14입니다. 그린다. 3부터. 이게 Q야. Q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있어야지 포함되는 거죠. 인정. 그럼 당연히 등호 써 마라. 써요. 둘 다 색칠돼 있으니까. 5 8. 그래서 A 범위는 5 이상 8 이하가 됩니다. 정수개수 뺀 다음에 1 더하니까 4개. 끝. 374로 갑시다. 아, 379번이다. 감사합니다. 터프구나. 1 빼기 x가 a 이상 마이너스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 곧바로 쓴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 P한테 화살표를 쏘세요. R은 Q이기 위한 충분조건. R은 Q이기 위한 충분조건. Q가 화살표를 맞아야 되죠.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생각해봐.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A는 최대값이 되고 B는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세요? 최소에서 최대를 빼야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 정도는 아는 상태에서 풀어봅시다. 당연히 A는 양수가 돼야겠죠. 최대니까, 인간적으로. 음수일 땐 무조건 성립해요. A가 음수면 P의 답은 전체야, 전체. 절대값이 음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잖아. 맞아.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전체니까 당연히 성립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할 필요 없어. 왜? 나는 A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아, A가 양수구나. 그래서 A가 양수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니들 이게 낫니? 이게 낫니? 앞에 게 나아? 뒤에 게 나아? 저는 상관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뒤에 게 낫지? 그럼 뒤에 걸 바꿔서 푸세요. 똑같은 거니까. 푼다? 마이너스 붙은 것보다 작고 그냥 높다는 크고 같습니다. 풉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1 A 더하기 1입니다. 이게 P예요. 오케이. Q를 그린다. Q 마4 마2 5입니다. 이 빗금친 게 Q야. P 안에 Q 있다. P 안에 Q 있다.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얘를 다 포함하게 될까? 이렇게 그려져야 다 포함하게 되지 않을까? 선생님, 그냥 얘가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양수라며.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됐어? 당연히 이렇게 되고 당연히 다 등호 들어갑니다. 색칠 다 돼 있으니까. 맞죠? 푼다. A는 3 이하. A는 4 이하. 3 이하, 4 이하.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작다 작다니까 3 이하가 답입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3입니다. 당연히 A가 음수도 성립하지만 최대값 구했으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흰색에 있어야 돼. 흰색. 안 되지. 10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벗어날 수 없고 10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 흰색에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됐죠? 등호 놓죠? B의 최소값 5입니다. 5 빼기 3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2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돼요. 핵심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절대부등식 저번 시간에 좀 했지? 네. 75쪽 다 했나? 하다 말았나? 아예 문제를 안 풀었나? 410번도 안 풀었니? 설명만 좀 하다 말았구나 그러면. 그럼 봅시다. 오늘은 절대부등식을 마무리합시다. 몇 장 안 돼? 한 장, 두 장, 세 장. 보자. 410번. 절대부등식이 아닌 거.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좀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위에 나온 절대부등식.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랑 비슷해. 필요충분요금 같은 거야. 좀 외워야 돼. 이게 성립한다는 거.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외우시면 돼요. 1번이 답인데요. 왜? A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하지 않잖아. 맞지?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A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발레를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근데 2, 3, 4, 5번이 왜 되는지를 설명할게요. 봐봐. 처음이니까 이렇게 2차식이 나오면 너무 자주 나오는 절대부등식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큽니다. 인정. 4분의 3이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야. 절대부등식이야. 얘는 안 돼. 얘가 틀렸고. 얘는요. 빼면 돼요. 뺀 결과가 A-B의 전체 제곱입니다. 0 이상이죠?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뺐더니 0 이상이야. 당연히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부등식입니다. 얘도. 얘는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빼기. 당연히 느껴질 거야. 당연히. 아, 절대값 붙이니까 양수로 바뀌니까 당연히 뺀 거보다 크다는 건데 증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절대값이 포함될 때는 직접 뺄 수가 없어. 직접 뺄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뺍니까? 제곱해서 빼도 됩니다.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봐봐. 우리가 3하고 2가 있어. 당연히 2가 크다는 거 알아. 그냥 빼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인해도 돼. 제곱. 제곱해도 똑같아요.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유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양수는 제곱으로 비교해도 됩니다. 루트가 포함될 땐 다 제곱으로 비교하고 절대값도 포함될 땐 다 제곱으로 비교하면 돼. 먼저 둘 다 양수인 거 확인해. 둘 다 양수 맞니? 그러면 제곱해서 뺄 거예요. 됐죠? 이거 뺀다. 뺀 결과가 0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야. 그럼 이걸 풀려면 사전 지식이 필요해. 사전 지식. 얘는 얘로 바꿔도 돼요. 인정?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인정? 절대값은 제곱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 정도가 사전 지식이고, 오케이. 보자. 그러면 전개합니다. 얘를. A의 제곱. 절대값 A의 제곱이지만 그냥 A 제곱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플러스 2의 절대값 A, 절대값 B니까 절대값 AB로 써도 되고,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 제곱으로 써도 됩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얘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인정? 그래서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식과 똑같아요. 전개하면. 계산하면 절대값 AB와 마이너스 AB만 남게 돼요. 당연한 거야. 하나 더 알아야 돼. 여기서 절대값 A는 당연히 A보다 크거나 같아요. 당연한 거지. 절대값 붙은 거니까. 맞아, 맞아. 잘 봐. 얘는 절대값 붙어 있지. 얘 안 붙어 있지. 얘가 커, 안 커, 당연히. 얘가 당연히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아, 맞아. 맞지? 절대값이니까. 응? 항상 0 이상이에요. 증명 끝. 제곱에서 0 이상 나왔으니까 처음 주어진 또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얘가 문제야. 얘 양수인 거 맞지? 얘 양수야?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내가 어떻게 알아 양수인지. 맞아, 맞아. 나눠서 풀면 돼요. 두 가지로. 은근히 학교 시험에 증명으로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긴 한데, 봐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첫 번째,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음수라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당연히 성립합니다. 당연히 성립. 증명이 간단해요. 두 번째, 절대값 A, 절대값 B가 0 이상이라면 이제는 제곱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제곱해서 결과가 양수인지만 확인하면 돼. 한다.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한다. 절대값 A제곱이니까 A제곱. 빼기 2의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빼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고, 얘는 빼기 AB가 돼서 얘랑 똑같은 게 나와요. 뺀 결과가 0 이상이니까 앞에 식이 뒤에 식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절대부등식은 암기가 돼야지 여기 파트가 부드럽게 풀려요. 할 때마다 선생님처럼 증명하면서 풀 수는 없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절대부등식은 좀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75쪽에 참고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나오지, 그 정도는 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웠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해. 이런 거 나오면 알겠지? 외우기는 힘들고 지금은.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또 나왔구나. 증명의 빈칸 추론.
빈칸 추론이니까 그냥 하면 돼요. 실제 여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산술기하야. 산술기하 연습하면 돼. 산술기하. 산술기하를 연습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했던 걸 이용해서 증명해보래요. 오, 산술기하 증명하라는 얘기네. 야, 산술기하는 설명했니? 안 했지? 그러면 산술기하가 이거거든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이 식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이 뭐냐? 봐봐. 이 식의 이름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은 수학과 영어를 시험 봤어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죠. 그게 이거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에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기하평균이 왜 루트 AB냐면 혹시 기하란 말 들어봤어? 기하가 무슨 말이야? 니들이 알고 있는 기하는 무슨 말이니? 뭐야 기하가? 혹시 고교 과정에 기하라는 과목이 있는 건 아니? 기하가 뭔지는 모르니? 근데 도형이야 도형. 알겠지? 도형을 기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방정식을 대수라 하고 대수. 알겠지? 크게 수학적으로 요령으로. 그럼 기하평균은 도형에서의 평균인데 잘 봐라. 이걸 기하평균을 합니다.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있어요. 맞죠? 이 직사각형과 똑같이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한 변의 길이를 얘의 기하평균이라 합니다. 그게 정의야? 왜냐고 묻지 말고 이건 정의야? 넓이야. AB 똑같아야 돼요. 한 변의 길이 몇이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얘랑 곱해서 이거 될 거 아니야, 맞지? 루트 AB죠. 이해가니? 즉, 기하평균은 직사각형 AB, 넓이가 AB인 직사각형과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게 기하평균인데 1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단 AB가 양수일 때만.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야? 이 등식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할게요. 증명 후 외우는 거니까, 맞지? 증명은 간단해요. 둘이 빼면 돼요. 뺀다. 이 뺀 결과가 0 이상이면 됩니다. 인정합니까? 그러면 빼려니까 젠장. 달라요. 분모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스킬을 좀 씁니다. 잘 봐라. A와 루트 A 제곱은 같을까 틀릴까? A가 양수면 같아요. 그래서 얘를 10변형 시킵니다. 이렇게.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왠지 어디서 많이 봤지? 위의 식은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제곱하면 당연히 0 이상입니다. 인정? 뭘 증명했어? 얘 식에서 뒤에 식을 뺐더니 0 이상이라는 걸 증명했어. 그러면 항상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산술기하평균입니다.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유명한 절대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중에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76쪽에서 416번은 아까 내가 증명해줬어, 사실. 비슷한 거. 그리고 417번도 증명해줬어, 아까 비슷한 거. 맞지? 그래서 한번 차례로 해보시고, 이제 산술기하로 갑시다. 이 식은 왜 중요합니까, 야? 왜 따로 배워요? 개 중요하니까. 왜 중요해? 아직 모르잖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중요하냐면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식이거든요. 봐봐. 실제로 산술기하를 많이 쓰다 보면
이 2라는 숫자는 여기다 잘 안 쓰고 이렇게 2항에서 많이 씁니다. 같은 식이야? 처음 할 때만 이렇게 쓰지 좀 지나면 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럼 이 식의 의미는 이런 의미야. 잘 봐. 만약에 A와 B가 10이라면 합이 주어져. 야, 그러면 어떤 수끼리 이 A, B를 이 등식을 만족하는 A, B 중에서 곱했을 때 제일 큰 값은 몇일까를 알고 싶을 때야. 그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끝나. 너 10이라며. 그럼 이 딱 약분하니까. 양변 제곱해버리면 A, B의 최대값이 나와버린다고 한 번에. 즉 합이 주어질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을 때 쓰이는 식입니다. 반대로 야 A, B가 9거든요? 근데 두 수의 합의 최소값 좀 알고 싶은데 아 그렇구나. 또 집어넣기다. A, B 9 집어넣으면 3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곱이 주어질 때 합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게 돼요. 중요한 건 잘 봐라. 그게 언제야? 수학은 그게 물어보거든. 야, 그래서 그래 6인 거 알겠어. 그때 A 값과 B 값은 어떻게 구하니? 그것까지 알아야 돼. 같을 때지, 맞지? 등호야, 등호. 얘가 언제 6이 됩니까? 맞지? 언제 얘와 얘가 등호라는 건 얘와 얘가 언제 같아집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등호가 언제 성립해? 기억해? 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와 얘가 같을 때지.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A와 B가 같을 때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야, 수학은 너와 내가 최대인 걸 알겠어. 야, 네 값의 최소값은 6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때 A 값과 B 값 좀 알아내. 그것까지 물어보거든. 그때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A와 B가 같을 때를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워. 이렇게 얘와 얘가 같을 때라고. 여기가 반드시 A, B가 아닐 수 있어. 2A, 3B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기본식에다 열심히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산술기하는 언제 사용한다고? 합이 주어지면서 곱의 최대값. 곱이 주어지면서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쓴다고 이렇게. 그래서 산술계를 따로 배우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은 수학에서 엄청 중요한 거거든. 이차함수가 왜 중요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를 지금 산술계를 배우기 전까지는 다 이차함수로 풀었어. 이제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차함수뿐만 아니라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도 이제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잘 봐라. 이 식이 2차 함수에서 있었어. B는 한 문자로 정리하면 대입해.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근데 산술계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옵션이 바뀌었다고. 하나 더 생겼다고. 그래서 실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게 2차 함수야. 한 70%는 2차 함수를 다 풀어. 그리고 한 20%가 산술계를 풀어요. 60을 할까? 2차 함수 60, 산술계는 30.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나 아니면 떨거지 같은 것들 이용해서 풉니다. 그만큼 비율이 되게 높아요. 산술기하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단어를 배우는 순간부터는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산술기하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산술기하를 쓰려면 반드시 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이 조건 없으면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다야. 이제 보자. 419번. 대놓고 나왔어요. 야, 얘가 4래. 그래? 그러면 저기서 x, y가 다 양수라고 써있어요. 조건에. 얘의 최대값 좀 구해볼래? 아, 저 식에 대입하면 돼. 2루트 x, y잖아. 여기다 4 집어넣고 그냥 열심히 푸시면 답 나와요. 아, 최대값이 4구나. 그때 x는 몇일까요? x는 어떻게 구해?
얘랑 얘랑 같을 때지, 맞지? 같아서 몇 됐니? 학생님들아, 같아서 몇이 됐지? 4가 됐어. 그래서 x는 몇이다? 이때 2고 y도 몇이다?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x가 y까지 구하려면. 두 번째, 나는 곱해서 3이에요. 3x 더하기 4y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산술기하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써있잖아, 여기다.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2 루트 얘랑 얘랑 곱한 거 12xy입니다. 됐나? 공식에만 대입하면 돼. 공식에 대입하면 돼. x 곱하기 y가 3이니까 3 집어넣어버려. 36이죠? 6이니까 얘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4y의 최소값은 10입니다. 인정? 공식에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때 x는 몇일까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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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서 12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요? 6. 얘가 몇이 돼야 돼요? 6. 그래서 x는 2야. 그리고 y는 2분의 3이고 얘랑 얘랑 같을 때야. x, y가 같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산술기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산술기하 유형이 좀 많아.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420. 아니다. 그냥 풀고 시간 남으면 풀어줄게. 다음 시간에. 오늘 마무리 할 거니까 마무리를 해야 돼. 내가 푸는 시간 주는 순간 마무리 못할 것 같아. 내가 또 풀어줘야 되고. 426번을 갑시다. 산술기하는 이게 기본형만 있는 게 아니야. 유형이 좀 많아. 그래서 좀 어려워. 코시, 시바르치, 부등식은 유형이 없어. 거의. 그냥 공식에만 대입하면 끝나거든. 산술기하는 선생님 배웠는데 안 풀려요. 안 푸는 게 정상이야. 안 풀리는 게. 알겠지? 최대한 풀 수 있게만 풀어와. 알겠지? 유형별 문제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딱 공식만 알아서 풀 수는 없어요. 유형으로 풀 수 있는 게 있거든. 유형 문제가. 봐봐. 최대한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기하면 돼. 1, A, A분의 4, 4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산술기하를 쓰려면 합이 주어지든가 곱이 주어지든가 뭘 하나 주어져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봐라. 합과 곱이 안 주어져 있지. 왜 안 주어져 있냐면 잘 봐라. 이런 형태야.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문제는. 그럼 전개를 했더니 봐봐. 얘는 숫자니까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 맞지? 얘가 변수 얘잖아. 얘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잘 봐라. A와 A분의 4가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볼게.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2A, A분의 4입니다. 인정하십니까? A, B. 그런데 역수관계가 돼.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안 주어져. 봐봐. 이 안에가 예쁘게 사라져버리지. 그때는 더하기 값과 곱하기 값이 안 주어져도 돼. 그래서 산술기하가 중요한 거야, 사실. 아무 범위가 없더라도 최대값, 최소값 중 하나 구할 수 있거든. 반드시 무슨 관계? 역수관계해야 돼. 그래야지 루트 안에서 사라집니다. 괜찮니? 그러면 얘가 4예요.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4니까 이 전체 최소값은 9입니다. 4에다가 5 더하면 되니까. 그때 A는 몇일까? 그때 A는 반드시 산술기하를 쓴 데서 찾는 거야. 얘랑 얘랑 같아서 얘가 됐지? 그때 A는 몇이다? 2다. 이렇게 A값 찾는 거야. 이게 유형입니다. 역수관계로 되어 있을 때. 무조건 이런 곱하기 값과 더하기 값이 안 나왔으면 역수관계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산술기하를 썼을 때 사라져요. 이게 78쪽의 내용이고요. 보자. 이제 432번. 또 새로운 유형이 하나 더 나와요.
최소값 구하고 그때 x값 구하래. 더하기 값 곱하기 값 안 나왔어. 그러면 역수관계가 돼야 되지. 아이들아? 역수관계니? 얘랑? 그러면 어쩌라고요? 한번 써볼게. 그냥 산술기하를 아무 생각 없이 썼다 치자. 2 루트 x 곱하기 x 빼기 5분의 1이야. 이게 딱 약분하면 좋은데 안 되네. 안 될 때는 대기해라. 어떻게? 생각해봐. 분자를 얘로 바꿀래? 분모를 얘로 바꿀래? 분모는 바꾸는 게 아니야. 바꿀 수도 없고 분자를 바꾸는 거야. 무조건 얘가 나오도록 써. 그냥. 선생님 다른데요? 그래 알았어. 갖게 해줄게. 5 더하면 같잖아. 그렇게 해서 역수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진짜.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 쓰는 거야. 산술기하 쓴다. 얘랑 얘랑 곱하면 1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이 2인데 거기다 5 더했으니까 최소값은 7입니다. 인정? 얘의 최소값이 2잖아. 2에다 5 더했잖아. 그러니까 7 최소값은. 여기다 5 더하고 여기다 5 더하면 되는 거야. 그냥 맞아. 그때 x는 어떻게 구할까? 산술기하를 여기서 썼지. 등호성리 조건 누가 같을 때 얘랑 같을 때 맞지? 같아서 몇 됐어?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 x는 이렇게 해서 x값 찾으시면 돼요. 알겠어? 괜찮니? 괜찮아 안 괜찮아? 됐지? 2개밖에 안 남았구나. 야, 그러면 한번 해봐. 433번 바로 밑에 거 한번 해봐. 어떻게 센스 있게 바꾸나 보자. 풀고 가. 빨리 갔다 와. 보려고 하는 거라서. 들어봤니? 약분이 되냐 거기서? 쓰면 안 되지 이렇게. 10변형을 해야 된다니까? 변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지. 봐봐.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나 이렇게 떴다고 치자. 약분 안 되잖아. 그러면 a 빼기 1이면 분자에도 a 빼기 2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알겠니? 어떻게 집변형하는지? 야! 너한테는 a 빼기 1이 있어야 돼. 어떻게? 그냥 써. 그냥 a 빼기 1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선생님 얘랑 얘랑은 다른데요. 뭐가 달라? 얼마큼 달라? 얘랑 얘랑 얼마큼 다르니? 얘는 빼기 9가 생겼지. 얘는 빼기 9가 없지. 뒤에 더하기 2 해주면 똑같은 식이 되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10변형 시켜서 얘에서 산술기하 쓰는 거야. 알겠어? 산술기하 쓰는 방법? 9네. 사라졌잖아. 몇이야? 6이네. 얘의 최소값이 6이야. 6에다 뭐 더했어? 그럼 15의 최소값이 같겠죠.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얘는 몇이야? 얘랑 얘랑 같아서 몇 됐어? 6 됐죠?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 얘도 3이 돼야 되죠. 맞죠? 푼다. 그래서 A는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해서 A 값도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지? 괜찮니? 왜 이렇게 바꾸는지 알겠어?
어렵지 않지? 그냥 가로하고 이거 쓰면 돼. 그리고 같게만 만들어주면 돼. 이게 산술기하에서 식 정리하는 방법이야. 식 정리하는 방법.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439번 활용입니다. 활용하고 코시 시바르치 부등식하고 앞에서 한 가지 유형이 더 있거든. 그걸 내가 설명하려다 말라다 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산술기하 유형 기본적인 유형은 배웠어요. 풀다가 몇 가지는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들 수 있을 거야. 산술기하를 배웠으니까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나왔네요. 길이가 60m 철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의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우리의 넓이의 최대값 좀 구해보래. 그러면 당연히 문자를 써야겠지. 그러면 실제로는 y가 몇 개 나오니? 5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우리 만들 때. 그러면 실제로 2x 더하기 5y 값을 알려준 거란 말이야. 이게 몇이래요? 60이래요. 인정. 이렇게 식물 세울 때 하면 돼. 식을 세웠어. 내가 알고 싶은 건 넓이니까 얘의 최대값이야. 딱이지.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값. 산술기하. 괜찮니? 그냥 산술기하 쓰시면 돼요. 얘랑 얘랑 곱하니까 12xy. 여기 xy 있으면 안 된다. 얘랑 얘랑 곱한 거 써야 된다. 집어넣습니다. 60이라는 숫자. 약분합니다. 30. 이제 1차 부등식만 풀면 돼. 양변 제곱합니다. 900. 10으로 나눕니다. 90. 그래서 이 울타리의 넓이는 90. 최대값이 90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때 x는 몇일까? x 몇? x 몇? 언제 등호가 성립해? 너랑 같을 때 같아서 몇 됐니? 60 됐는데요? 그래서 x가 몇이죠? x는 15입니다. 그때 y는 몇이야? y는 6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알겠지?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왔어요. 유형이 몇 개 없지만 봐봐. 교과서에는 빠진 것 같은데도 가끔씩 나와요. 학교 프린트로 해서 알려줘서 나오거든. 학교 시험으로는. 교과서 내용에서는 빠졌지만 봐봐. 코시라는 수학자와 슈바르츠라는 수학자가 둘이서 친구였나 봐. 같이 만들었나 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겁니다. 이런 거야. 식은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얘도 절대 부등식입니다. 항상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오케이? 증명은 간단해요. 이게 절대 부등식이니까 증명하고 써야 돼.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잖아. 증명은. 맞지? 뺀다? 전개한다 얘. 뺀다. 완전 제곱식. 됐나? 빼면 a제곱 x제곱 사라지고요. b제곱 y제곱 사라집니다. 남는 것만 쓴다. 얘 먼저 쓸게. 이렇게 남습니다. 무슨 식처럼 보이니? 완전 제곱식 맞지?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입니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항상 0 이상을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즉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뺐더니 항상 0 이상이니까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데 얘도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써먹어요. 언제 써먹냐 잘 봐. 이럴 때 써먹어. 제곱의 합이 주어지면서 1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야. 1차식이 곱하기 값이 아니야? 오케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입니다. ab의 대값 구하세요. 그러면 이식 쓰면 안 돼. 왜? 이게 뭐야? 곱하기지. 그럼 산술기가 쓰는 거야. 이때. 제곱 나왔다 해서 무조건 이거로 가면 안 됩니다. 물어보는 게 뭐가 중요한지 알아? 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값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면 코시 슈바츠 부등식으로 가는 거고. 제곱과 1차식의 합. 알겠지? 이게 증명했으니까 이 식만 갖다 쓰면 돼요. 이왕 기억하는 거 하나 더 기억하세요. 얘가 3개짜리도 돼요. 증명은 간단해. 빼면 돼요. 이건 증명 안 한다. 그냥 쓰면 돼. 똑같이 ax, by, cz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얘도 성립합니다.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똑같이 완전히 나옵니다. 그럼 같이 기억해. 이왕 하는 거. 봐봐. 중요한 건 아까 산술기와도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했어요. 등호 성립 조건. 대체 언제 같아지니? ay와 bx가 같을 때야. 이렇게 외우면 너무 어려워. 금방 까먹어. 잘 봐.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얘 외울 때. 봐봐. b로 나누고 a로 나눠. 이렇게 곱하면 똑같지? 이렇게 외우세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이렇게 외워. 어떻게 외우냐. 봐봐.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야. 이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얘는 3개짜리는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같을 때예요. 등호 성립 조건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봅시다. 얘는 그냥 유형이 많지가 않아. 봐봐. 얘도 딸랑 코시 슈바츠 부등식인데 7번 하고 끝내버렸지. 맞지? 얘는 그냥 이 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의 거의 테스트야. 외웠으면 푸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못 푸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봐봐. 어떻게 푸는지. 증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맞지? 내가 풀어버리면 활용밖에 안 났네. 때 하자. 그것도. 봐. 이거 할 때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제곱이 합이지. 1차식의 최대 최소지. 저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는다. 세팅 잘 봐. 이게 이 자리입니다. 씁니다. 됐어요? 비교해봐. A가 몇이야? 1이지. 그럼 여기다 1제곱 쓰는 거야. 괜찮니? B가 몇이야? 2지. 그럼 2제곱 쓰는 거야. 그럼 끼워 맞추기만 하면 돼. 코시 슈바츠 부등식은 중요한 게 이거야. 그냥 끼워 맞추면 돼. 이거 뭐 써야 돼? X제곱 Y제곱이지. 됐어요? 너 오라며. 너도 오라며. 맞지? 25야.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잘 봐라. 다시 쓰면 이거 풀어. 풀지 이거. 제곱이니까. 그냥 이거 푸는 거랑 똑같아. 이거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붙이고 그냥 루트 붙이고 똑같이 풀면 돼요. 똑같이 푼다. x 더하기 y 루트 25 따라서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고요. 최대값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5랑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얘는. 공식에 끼워 맞추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봐라. 아까 하려다가 만 거. 77쪽 가면 422번 풀어봐. 423번도 풀고 424번도 풀고 이 세 개를 풀어봅시다. 풀어. 지금 내가 풀어줄긴 할 건데 풀어봐. 니들이 배운 상식으로 풀 수 있는지 봅시다. 배운 상식으로 잘 안 풀리거든. 422부터 424까지
3개. 너무 많은데. 죽을래? 아니 진짜 텀이 갈수록 커져요. 풀어 빨리. 저번에 안에 관계 시간. 가영. 설날이니까 좀 푹 쉬면 되겠다. 저 시골 가서 가니까. 풀어 빨리. 풀어보세요. 이 정도 3개 더 하면 웬만하면 기본으로 자주 나오는 산술기하의 유형은 다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변형된 거니까. 분수 나왔다고 쫄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산술기하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냥 양수니까. 분수 나와서 못 든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써. 쓰면 돼. 쓰면 됩니다. 분수 있을 때. 쫄지 마. 쓰면 돼. 써. 썼지? 쓰면 되죠. 1. AB분의 6이야. 쫄지 마. 양비 제곱해. (4분의 1) 이거잖아요. 그냥 계산하면 된다니까. 맞지? AB가 양수야. AB 곱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곱해도. AB가 24입니다. AB의 최소값 24. 끝. 그냥 풀면 된다고. 알겠어? 분수 나왔다 해서 당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냥 하면 돼요. 산수 얘기야. 근데 423번은 달라. 왜 다를까? 422번과 423번의 차이를 느끼셔서요. 느끼라는 거야. 느끼라는 거. 얘의 최소값. 아. 422번은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물어봤지? 얘는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최소값을 물었어. 약간 달라. 물어본 자체가. 그래서 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같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풀이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형별 풀이를 좀 알고 있어야 돼. 또 424번도 달라.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 주어진 조건을 보면. 어떤 1차 방식이 주어지고 역수, x가 y가 분모에 있고 423번도 1차 방식이 주어지고 a와 b가 분모에 있고 거의 주어진 게 똑같이 보이지만 달라. 풀이 방법이. 풀어봐야 알지. 어떻게 풀까?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유형별 문제풀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얘를 통분합니다. 산술기하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A, B 값을 물을 때는 산술기하 그냥 써도 돼. 역수 나와도. 근데 얘는 통분해봐. 대박적. 똑같이. 그냥 A, B분의 1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원래는 A, B의 최대값을, 최소값. 이게 최대값 아니야? 문제가? 그러면? 최소값. 최소값인데? 최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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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값. 아. 역수지? 미안해.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산술기하를 써서 해봐라. 원래는 A, B 이렇게 2루트에 얘랑 곱한 거니까 3A 곱하기 2B. A, B는 최대값이 나오는데 역수가 되니까 최소값이 되는 거지. 뭐 한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6AB가 됩니다. 2로 나눠서 양변 제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누면 24분의 1입니다. AB의 최대값은 24분의 1이니까 뒤집으면 당연히 방향이 바뀌고 24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24라는 답이 나옵니다. 알겠어? 아! 같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거 주어지고 곱하기의 최소값 구라는 얘기는 산술기하 곱바를 쓰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고 어떤 1차 등식, 1차 방정식이 주어지면서 역수꼴이 나왔을 때 최소값은 통분해서 이 형태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하를 쓴 다음에 이 식의 값의 최대값을 찾으면 돼. 최소값을. 그런데 424번은 또 달라. 통분했더니 분자가 같아? 안 같지? 그때야 또. 같으면 이 방법으로 풀면 돼. 이런 젠장. 통분했더니 얘랑 달라. 다를 때는 어떻게 풉니까? 까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달라. 풀이 방법이. 그래서 산술기하는 유형별 풀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딸랑 공식은 간단하잖아. 공식이 간단하니까 유형이 많은 거야. 이 공식으로 이것만 대입해서 풀어버리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유형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유형이 적어요. 공식 자체가 어려워서. 그냥 거기다 대입만 하면 돼. 코시-슈바르츠는.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지 고민해봤나? 봐봐. 이렇게 합니다. 둘이 곱해버려요, 그냥.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역수관계가 나와요. 역수관계가 중요한 거야. 역수관계를 알면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다? 산술기하를 여기서 쓸 수 있어요. 2루트 얘랑 곱한 거 36입니다. 괜찮니? 12. 됐어? 이 두 수의 합이 최소값이 10입니다. 그럼 얘는 전체 최소값은 25입니다. 이 식의 최소값이 25야. 그 말은 이 식의 최소값도 25라는 얘기야. 인정? 그런데 얘가 몇이야 지금? 5지. 5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9의 최소값이 25란 걸 알아낸 거야. 맞아? 그러면 5로 나누면 x분의 1, y분의 9의 최소값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정말 당황스럽죠? 풀이가? 다 다르지? 그래서 이 유형을 좀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한 겁니다. 손도 못 대, 사실. 그때 XY는 어떻게 구해요?
xy. 내가 언제 산술기하를 썼어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때 썼지, 이때. 이때 썼지. 그 이때 구하는 거야. 산술기하 쓸 때. 알겠지? 이때 구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같을 때, 그거 아니야. 내가 쓴 산술기랑 얘 때지, 맞지? 얘와 얘가 같아서 몇이 됐어? 12. 맞아요? 그럼 xy가 몇이란 얘기야? 6이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못 구하는데요? 걱정 마. 이 식에 대입하면 돼. 처음 주어진 식이 있잖아. 그래서 4x 더하기 6x는 5. 그래서 x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넣으니까 y는 3입니다. 그래서 최소값 5. 두유곱한 값 2분의 3입니다. 끝!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모두 곱한 거니까 싹 곱하면 몇이야? 2분의 15네? 답은 4, 5번. 이렇게 푼다. 산술기한 좀 유형이 좀 많아. 그래서 공식은 간단하잖아. 맞지? 근데 코시시바시 부등식은 유형이 없어. 그 공식에만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숙제는 산술기하까지 해서 80쪽까지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수상 거기 어드밴스도 냈다 그랬어. 그 고차 방정식까지여서 거기까지 같이 해오시면 돼요. 13번까지인가? 쉬었다가 시험 볼게요. 편히 쉬세요. 아.